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여러 구청 주무관님들과 통화하면서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업에 대한 문의가 엄청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SNS나 유튜브에서는 합법 에어비앤비 창업으로 돈 버는 방법만 나와 있을 뿐 실제로 실패하는 사례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비앤비 창업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을 바탕으로 에어비앤비 창업도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어비앤비 창업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이 추천하는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사는 집 근처라든지 타인이 추천하는 동네 혹은 내가 좋아하는 동네를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아닌 고객들이 선호하는 위치와 편의성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8년 동안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점은 핫플레이스와 외곽지의 순수익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외곽지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인기 지역인 홍대에서 월세 150만원짜리 투룸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루 숙박비는 13만원으로 잡고 한 달에 25일을 채운다고 해도 매출은 325만원. 그런데 월세가 150만원을 빼면 175만원의 순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의 월세 70만원짜리 투룸으로 하루에 10만원씩 20일을 채워도 매출은 200만원, 월세 70만원을 빼면 130만원의 순이익이 남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대 비용을 제외한 아주 단순한 계산이지만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기 지역이 반드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순수익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홍대 같은 핫플레이스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저한 수요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발 반지하에서 시작하지 마세요.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반지하는 게스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덜 인기 있는 지역에 깨끗한 지상 물건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는 충분한 시장 조사 없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전자책 몇 권을 읽은 다음 바로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에어비앤비 창업을 결심한 후 실제로 시작하기까지 반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매물의 위치, 가격, 후기, 인테리어, 예약률,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 변동 등 절대 실패하기 싫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 창업이 아무리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창업 초기 비용이 꽤 필요합니다. 집을 구하고 인테리어하고 가구를 들이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반드시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합니다.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매물의 위치, 가격, 후기 등을 꼼꼼히 따져 경쟁 상황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지,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할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 괜찮아 보이네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자동화 수익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전자책에서 하루 30분만 투자하고 자동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저는 8년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1인 기업은 완벽한 자동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약 확인이나 기본적인 안내 메시지는 자동화할 수 있지만 에어비앤비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에서 청소팀장을 구해 맡기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회사 다니면서 청소 전문 업체에 맡겼을 때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청소 매뉴얼을 제공해도 퀄리티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고 청소가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인증 사진을 보내지만 사실 사진상으로는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침대 시트가 제대로 교체된 건지
돌돌이만 한 건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게스트로부터 청결 상태가 좋지 않다는 후기를 받게 되었고 숙소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를 외주업체에 맡겨도 매번 청소 상태를 확인 후 직접 마무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은 결국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저는 이러한 과정 때문에 숙소 한 채로 월 1,000만 원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 분만 일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은 결국 마케팅 용어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하루 몇 분만 일해서 큰 수익을 얻는 사업이 있다면 모두가 부자가 되겠죠. 네 번째로 자주 하는 실수는 바로 초기 비용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구하고 가성비 인테리어 후 가구만 들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 에어비앤비를 시작할 때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침대, 소파, TV 같은 기본적인 가구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첫 게스트를 맞이하고 나서야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호텔 침구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성비 침구 및 색상 있는 침구를 사용했지만 게스트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침구가 불편하다, 베개가 너무 딱딱하다는 의견을 들었죠. 결국 게스트들이 많이 경험한 5성급 호텔 수준의 침구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주방용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이소에서 가성비 있게 기본적인 것들만 준비했는데 게스트들의 평가가 좋지 않아서 결국 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좋은 조리도구와 그릇, 컵 등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예비용품입니다. 수건, 침구 등은 항상 여유분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탁과 침구를 위해 여분의 침구류가 필요하고 침구에 피, 화장품, 알 수 없는 얼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침구 세트는 항상 3-4세트 여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초기 비용은 단순히 집을 구하고 가성비 인테리어, 가구를 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급 침구, 주방용품, 예비용품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에어비앤비 창업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타인의 추천에 맞춘 선택, 충분한 조사 없이 시작, 자동화 수익, 그리고 초기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조심하고 철저한 준비와 조사,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